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동네에 있는 치과에 갔는데 13번이 썩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왼쪽 편에 있는 16번, 아니 오른쪽에 있는 16번에는 MOD로 레진을 치료받았어요. 이런 얘기는 치과 가서 좀 하지 마세요. 가끔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첫날 오시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갔던 건 언제예요? 가서 뭘 하셨어요? 거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건 뭐가 있어요? 거긴 충치 치료했는데 왜 치료받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고 이제 환자들의 경험담을 좀 듣습니다. 그래야 이분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좀 들어야 그 다음에 제가 본 거 가지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설명도 좀 해드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난번엔 가서는 치주 소파수를 받았고요. 예, 그 지난번에 가서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수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쪽에는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레이를 했고, 저 밑에는 크라운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마치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26번 치아에 있는 레진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거려요. 이렇게 해서 치아 번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과 의사들끼리의 의사소통, 그죠? 표준화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의학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어금니는 상악대구치라고 불러요. 여기는 하악대구치고, 예를 들면 이 하악대구치의 번호는 46번이다. 요건 47번이다. 그러면 하악대구치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46번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빠르게 의사소통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호라든가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약자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또 다른 거는 치주 소파술, 치근 활택술, 그 다음에 치석 제거술, 이런 얘기들은 용어인 거죠. 그런데 그 용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당뇨래요. 그 당뇨라는 단어 하나에 얼마나 복잡한 인체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느냐는 거죠. 단어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단어를 내뱉는 순간 이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나? 그럼 설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치과 의사가 있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이 사람은 이걸 어디서 찾았을까? 야, 인터넷에 이런 데 엄청나게 뒤지고 다녔나 보다. 야, 이 사람하고 말 섞으면 되게 위험하겠다. 이렇게 두려움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 치과 의사인가? 치과 기공사인가? 치과 위생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환자가 의사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설명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갖 전문 용어를 막 얘기를 해두면, 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 얘기를 들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솔직한 심정이, 전 이제 승질이 못 돼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환자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다른 치과 의사들이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꾸 그런 용어 쓰면 나도 완전히 전문 용어로만 얘기를 하겠다. 오른쪽 위가 썩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레이드 1의 충치가 있느냐? 그레이드 1.5의 충치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환자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환자는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관리하는 걸 바꾸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로 간의 영역이 존중되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번, 만약에 본인이 치과 의사나 치과 위생사나 치과 기공사처럼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면 들어오면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치료를 받을 거면.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치과 의사인데 여기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좋잖아요? 제가 치과 위생사인데요, 선생님. 원장님, 여기 좀 불편감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좀 봐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치과 위생사거나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도 적절한 용어를 저 사람이 더 알아듣기 쉽게 선별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대부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거는요. 내가 전문 용어를 알고 있다는 건 열심히 뒤져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딜 뒤져봤겠어요? 네이버도 뒤지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막 물어봐서 뭔가 지식을 막 쌓은 것 같죠?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어설픈 껍데기만 알고 계신 겁니다. 그 껍데기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의료에 대해서 무서움이 커집니다. 그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와 그 단어 하나가 가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대학이 6년입니다. 그리고 부정교합이란 단어 하나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정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냅니다. 꼬박 남들이 10년 걸려야지 할 수 있는 클래스 1 부정교합이라는 걸
내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되게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치과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좋은 선생님한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환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순위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네이버 찾아보지 마세요. 거기선 제대로 된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누가 글 쓰겠어요, 네이버에? 치과에서 블로그 운영해요. 왜 쓰겠어요? 그거 보고 환자 오라고 그럽니다. 누가 쓰겠어요? 환자가 없으면 치과의사가 쓰겠죠. 환자는 왜 없겠어요? 그 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없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 시켜서 쓰는 글, 의사가 쓴 글도 아닌데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식인의 답변은 누가 해요? 한가한 누군가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 대 환자로 치과에서 만나서 내가 하고픈 얘기. 선생님 여기 밥 먹을 때 오른쪽 위가 욱신욱신 쑤시는데 이게 왜 쑤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치수염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의사 입장에서. 본인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게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드렸어요. 의료 관련돼서는 인터넷을 최대한 덜 찾아보시고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못 믿게 만드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어설픈 상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병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성 있는 병들이 그렇습니다. 교합, 턱관절, 이갈이. 제 1번의 처방이 그거예요. 오늘부터 인터넷 하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범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근육이 이완되고 아픈 증상들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용어를 많이 알면 내가 정말로 많이 아는 건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치과의사로서의 하소연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